안녕하세요. 조선경입니다. 직원이 하는 행동이나 일의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몇 마디 하면 주눅이 들거나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다면 어느 정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시죠. 피드백을 잘 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피드백을 할 때 자주 하는 실수부터 짚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선을 요구하는 피드백은 흔히 싫은 소리 하기라고도 표현하죠. 싫은 소리를 잘하는 상사는 좋은 상사일까요? 아니면 나쁜 상사일까요? 흔히 싫은 소리를 하는 상사를 싫어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싫어하는 상사는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주지 않는 상사라고 합니다. 잘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지 않으면 그 모호함이 불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사의 피드백에 대해 불만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을 때입니다. 분명한 원칙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기준이 왔다 갔다는 상사. 예를 들면 분명히 지시한 대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완전 다른 기준을 내세워 질책을 하는 경우, 혹은 지시를 내릴 때는 알아서 해보라고 하고선 일의 결과를 보고 그때서야 본인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상사. 잘했을 때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조그만 실수를 해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상사. 잘못한 사실만 알려주면 되는데 한번 지적을 시작하면 훈시가 길어져서 피드백 자체에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상사.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상사. 직접 얘기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을 흘리는 상사.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싫은 소리를 듣게 되면 더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하게 되죠. 상사가 싫은 소리를 꼭 해야만 할까요? 우선 싫은 소리는 상사의 책임이자 역할이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 입장에선 주변에 열심히 일하지 않거나 제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상사가 관리하지 않을 때 싫은 소리를 직접 듣는 것 못지않게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런 사람도 있는데 왜 나만 네 어려운 일을 이리 열심히 해야 하는 걸까? 일 못하는 사람에겐 미덥지 못하다 하여 일을 맡기지 않고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몰아주면 부당하다고 느껴서 정신적 피로감이 더 크다고 하죠. 열심히 일한 대가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건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페널티 성격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상사의 싫은 소리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을 육성할 때도 필요하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싫은 소리를 제때에 하는 것은 상사의 엄중한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싫은 소리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싫은 소리라는 표현에 이미 내포되어 있듯이 싫은 소리는 싫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가능한 적게 하고 효과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짧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사나 선배의 첫마디는 대체로 옳은 얘기이고 들을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첫 5분 정도 들을 때는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자신의 행동이 후회스러워서 반성 모드가 되는데 10분, 20분 잔소리가 길어지면 처음 미안했던 마음도 사라지고 빨리 끝나기만 바라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끔하게 피드백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면 핵심적인 내용을 미리 정리해서 가능한 짧게 끝내는 게 좋습니다. 감정을 싣게 되면 원래의 좋은 뜻은 희석됩니다. 큰 소리를 내고 공개적으로 야단을 치는 상사의 행동은 얼핏 매우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순간적인 자극도 되고 또 창피함으로 빨리 피드백을 개선시키고 싶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피드백 할 때마다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까지 그 내용을 다 알게 만든다거나 잘못에 비해 너무 센 강도로 피드백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자극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주는 효과가 됩니다. 심하게 혼났으니 이제 이 건은 통과, 이런 기분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한 잘못보다 더 많이 혼났다고 생각하면 재발 방지를 위한 깊은 성찰을 하기보다 그 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싫은 소리는 싫은 소리입니다. 가능한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조직 관리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일지라도 질책으로 받게 되면 심리적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죠. 횟수를 적게 하되 임팩트가 강하도록 해야 합니다.
임팩트를 준다는 의미는 피드백의 핵심을 잘 알아듣게 한다는 의미겠죠.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해야 임팩트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에 대한 통찰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질책은 그냥 잔소리일 뿐입니다. 평소 인정과 칭찬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았던 상사가 주는 피드백은 대비 효과가 큽니다. 늘 야단만 치는 상사는 잘잘못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져서 그냥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피드백해야 할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피드백을 주면 의기소침해지는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직원은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는 스타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긍정적으로 인정해주는 피드백을 더 적극적으로 해두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개선을 요구하는 피드백이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할 결과까지 선명하게 제시해주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개선해 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결 대안을 잘 찾지 못할 때 자신이 너무 무능하게 보이는 게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의기소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피드백을 했는데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면 피드백을 받는 태도에 대해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내 피드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난 훨씬 더 심각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고 개선 계획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상사가 엄격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평가받는 데 만족하는 경우엔 어떻게 하시나요? 직원 개인의 삶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문제 삼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상사의 입장에선 조직의 성과 관리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다른 직원들이 형평성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으므로 관리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줘야 합니다. 직원의 문제는 아닐 수 있으나 관리자인 상사에겐 문제가 됨을 분명히 지적해서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피드백을 주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까요? 업무 관리나 직무 기술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습관이나 성격을 피드백을 통해 개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주려는 피드백이 업무에 관한 것인지 성격에 관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태도에 관한 피드백을 업무적으로 혼동해서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이걸 혼동하다 보니 일의 결과에 대해 피드백하려고 불렀다가 젊은 사람이 그렇게 대충대충 살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훈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사는 업무 관리자입니다. 합의된 기준과 원칙에 준해서 직원의 행동이나 일의 결과에 대해 정확히 피드백하면 되는 것이지 본인의 가치를 주입시키는 것은 관리 범위 밖의 일입니다. 감사합니다.